같은 2026년 7월인데요. 정반대로 움직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. 한 명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투자자예요. 그런데 요즘 주식을 거의 안 삽니다. 대신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우리 돈으로 500조 원 넘게 쌓아두고 있어요. 반대편엔 공부하면서 직접 투자하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있어요. 3배로 움직이는 반도체 상품에 올라탔다가 며칠 만에 계좌가 반토막 났습니다. 자,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맞은 걸까요? 그런데 이 질문 생각보다 답이 간단하지 않아요. 그리고 사실 그 반토막 난 개미는 오늘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. 그 고백은 뒤에서 할게요. 오늘은 정답을 정해드리는 대신 둘의 승패를 진짜로 가른 게 뭔지를 같이 찾아볼게요. 시작합니다. 오늘은 딱 3단계로 갑니다. 먼저, 버핏은 왜 이렇게 현금만 쌓고 있는지. 다음으로, 사실 버핏도 AI를 사는데 그 방식이 왜 다른지. 그리고 마지막으로, 둘의 승패를 가른 게 실력이 아니라 뭐였는지. 하나씩 천천히 볼게요. 먼저 버핏 쪽부터요. 버핏이 이끄는 회사를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데요. 이 회사가 지금 가진 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어요.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. 쉽게 말하면 세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. 지금은 다 너무 비싸니까 진짜 싸질 때까지 지갑을 닫고 기다리자. 딱 이 마음인 거죠.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. 버크셔 해서웨이가 쥔 현금이 약 4천억 달러,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이 넘어요. 그리고 버핏은 최근 3년 넘게 주식을 사기보다 오히려 팔기만 했습니다. 오랫동안 제일 아끼던 애플 주식마저 상당 부분 팔았어요.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거죠. 왜 이렇게까지 조심할까요? 지금 미국 주식이 역사적으로 봐도 아주 비싼 구간이거든요. 얼마나 비싸냐면 그 유명한 2000년 닷컴 버블 때랑 비슷한 수준이에요. 닷컴 버블은 인터넷 주식이 미친 듯이 오르다가 한순간에 무너졌던 사건이죠. 그래서 버핏은 자기 원칙대로 움직입니다. 남들이 욕심낼 때 오히려 무서워하라. 그런데요, 여기서 이야기가 확 뒤집힙니다. 버핏이 정답이고 레버리지는 무조건 틀렸다.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. 반전이 3개 있습니다. 첫 번째, 사실 버핏도 AI에 투자하고 있어요.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에 뭘 그렇게 사들였는지 아세요? 바로 구글입니다. 우리가 매일 쓰는 그 검색 엔진, 구글이요. 규모도 상당해요.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들고 있던 구글 주식이 우리 돈으로 약 23조 원어치였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6월에 구글이 AI에 쓸 돈을 크게 모을 때 약 14조 원어치를 추가로 사기로 했어요. 이 둘을 합치면 우리 돈으로 37조 원이 넘습니다. 버핏이 조용히 아주 크게 베팅한 거죠. 그리고 이 대목에서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. 사실 버핏도 딱 한 번 순수 반도체 회사를 산 적이 있어요. 대만의 TSMC라는 회사인데요. 세계에서 반도체를 제일 잘 만드는 곳입니다. 2022년 말에 몇 조 원어치를 딱 샀어요. 그런데 반년도 안 돼서 거의 다 팔아버립니다. 버핏은 한번 사면 몇 년, 몇십 년씩 들고 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빨리 던지는 건 진짜 드물거든요.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었어요. 오히려 훌륭한 회사라고 칭찬까지 했어요. 이유는 딱 하나. 대만의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위험하다고 본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의 핵심이 여기서 나옵니다. AI에 투자한다는 이 말이 사실 다 같은 뜻이 아니에요. 누군가는 버핏처럼 이미 돈 잘 버는 튼튼한 대장주를 삽니다. 또 누군가는 위험하지만 크게 오를 수도 있는 걸 빚까지 내서 사요. 겉보기엔 똑같은 AI 투자 같은데 알고 보면 완전히 다른 게임인 거죠. 바로 이 차이가 뒤에서 승패를 가릅니다. 두 번째 반전이요. 그럼 버핏이 무조건 오르냐? 그것도 아니에요. 만약 AI 붐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면 버핏은 안 사고 현금만 들고 있었으니까 그 오른 만큼 수익을 놓치는 겁니다. 기다리는 것도 공짜가 아니에요. 안전한 대신 못 번 돈이라는 대가를 치르는 거죠. 우리는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. 세 번째 반전. 그럼 3배 레버리지는 무조건 나쁜 걸까요? 그것도 꼭 그렇진 않아요. 문제는 이 상품의 성질을 모르고 쓸 때 생깁니다. 아주 쉽게 볼게요. 지수가 하루 10% 올랐다가 다음날 다시 9%쯤 내려서 제자리로 왔다고 해볼게요. 지수는 본전인데 3배 상품은 어떻게 될까요? 오를 땐 30% 뛰었다가 내릴 땐 27%가 빠지면서 원금이 오히려 줄어 있습니다.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출렁이는 것 자체가 돈을 조금씩 갉아먹거든요. 이게 숨은 함정이에요. 말로만 하면 와닿지 않으니 실제 사례를 볼게요. 올해 7월 어느 날 반도체 지수는 5.7% 빠졌는데 이 3배 상품은 무려 16%가 넘게 빠졌어요. 오를 때만 3배가 아니라 빠질 때도 정확히 3배로 아프다는 걸
같은 날 같은 시장이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. 그리고 사실 이거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. 저도 이번에 그 3배의 반도체 상품에 물렸거든요. 처음엔 진짜 좋았어요. 수익도 꽤 났고요. 그런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게요. 조금만 더 여기서 더 먹고 나가자. 딱 그 욕심이었어요. 그 수익에 만족하고 나왔으면 됐는데 더 큰 걸 노리다가 반도체가 확 꺾이면서 그대로 물려버렸습니다. 버핏은 실탄이 넘쳐서 세일을 기다리는데 저는 실탄이 점점 바닥나고 있는 거죠. 이게 딱 버핏이랑 저의 차이였어요. 자, 그럼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게 뭘까요? 버핏이 대단한 건 미래를 귀신같이 맞춰서가 아니에요. 버핏도 시장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. 진짜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. 버핏은 남들이 무서워서 못 살 때 살 수 있는 현금, 그러니까 실탄이 있었고 저는 없었어요. 그래서 시장이 급락하면 버핏은 오히려 싸게 더 담지만 빚을 진 저는 반대로 쫓겨납니다. 결국 승패를 가른 건 실력이 아니라 준비된 계획으로 움직였느냐, 순간의 충동으로 움직였느냐였어요.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버핏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버핏의 습관을 배우는 거예요. 영상 끄기 전에 스스로에게 3가지만 물어보세요. 첫째는 비상금이에요. 위기가 왔을 때 쓸 현금이 나한테 있나? 둘째는 방향입니다. 내 투자 방식은 쌀 때 사게 만드나 아니면 비쌀 때 사게 만드나? 셋째는 시간이에요. 나는 며칠 버티는 게임을 하고 있나 아니면 몇 년을 기다릴 수 있는 게임을 하고 있나? 이 3가지에 스스로 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상위권입니다. 오늘 결론을 정리할게요. 버핏이 옳고 레버리지가 틀린 게 아니에요. 진짜 차이는 누가 더 뛰어나냐가 아니라 준비된 계획으로 움직이느냐, 순간의 충동으로 움직이느냐였습니다. 버핏은 몇 년이든 기다릴 여유를 현금이라는 실탄으로 미리 만들어뒀어요.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.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규칙과 비상금을 미리 준비해 두셨나요?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